요즘 이제 수능도 끝났고 집 계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대학생들이 월세 구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집 계약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저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등기부 등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고 주민등록 등본 같은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소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되게 많아요. 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다 떼봐야 되고 네. 계약서나 뭐 이런 것도 다 서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기부 등본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나 아니면 현황을 기재한 장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권리관계나 현황이 뭘 뜻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어디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현황을 기재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주임님이 말씀해주신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게 이게 찰떡 같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의 종류와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보시면은 등기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법인도 있고 아니면 채권 담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컨텐츠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에만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표제부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외관을 기재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등기에 접수한 날짜가 언젠지, 소재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집원은 뭔지, 지목은 어떤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지,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물 네. 자체에 대한 내용. 토지의 겉모습,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겉모습, 이런 걸 네. 기재해 놨다고 보실 수 있어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재, 집원, 그리고 면적도 들어가지만 여기 보시면은 구조, 용도, 층수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 철공 콘크리트로 지었는지 아니면은 뭐 H빔으로 지었는지 이런 구조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이 건물이 신청이 되어 있는지, 건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층이 건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층별 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표제부라고 보시면 돼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맨 위도 위지만 제일 처음에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표제부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토지나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기를 하나 뽑아왔어요. 네. 아파트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랑 전유 부분의 표제부로 나뉘어져요. 보시면 여기 일동 건물의 표시,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전유 부분의 표시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동 건물이라는 거는 그 전유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구분 호실이 있는 건물 한 동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소재나 집원, 건물 명칭 이런 게 나오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나오고, 네. 그리고 지붕은 뭘로 덮었는지, 그리고 층별 면적은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층수랑 호수가 표기가 되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전유 부분의 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게 표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권 표시는 그 대지권이 대상에 되는 권리를 표기를 하고, 대지권의 비율은 전체 토지 중에 내가 가진 전유 부분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갑구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갑구도 뭐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갑구에는 소유권이나 아니면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유권과 관련해서 등기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다 건축물을 신축을 했으면 소유권 보존이 될 것이고, 매매를 했는지 아니면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는지 이런 등기 원인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접수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대부분 맨 마지막에 그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부동산 현재 소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나 가압류, 뭐 가처분 이런 것도 다 기재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 을구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죠? 저는 사실 네. 부동산 거래하실 때 표제부 갖고 당연히 중요하고 소유자가 누군지도 봐야 되는데, 이 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소유권은 갑구에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담보로 제공했다면은 공동담보 목록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이 담보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는 얼마인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는 누군지,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누군지 이렇게 나오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특이한 게 범위가 있어요. 네. 범위라서 주거용 건물 전부, 그리고 전세 기간, 그리고 전세 세입자는 누군지 이런 게 다 표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